요즘 삼성전자 위기,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만 요즘 더 커지고 있는 그 위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는 항상 우리 옆에 있고 미래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절박한 위기의식입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자, 삼성의 위기설 지금 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여기 김지현 최고도 주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됐든 지금 오늘 삼성이 여러 가지 쇄신을 하기 위해서 2025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죠. 어떻게 예, 효과를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단행을 했고요. 네. 뉴스 보도가 뭐 몇 분 전에 나갔는데 일단은 반도체 분야에 관한 뭐 내용 중심이었다. 반도체 분야가 크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 우리가 기억하는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다른 데서 위탁받아서 흔히 말하는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우리의 뇌처럼 연산하는 반도체를 어떻게 보면은 삼성이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 이 두 분야가 있는데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는 사장을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사장 교체. 네, 사장을 교체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대표이사가 직접 챙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면서 네. 두 분야 역시 어떤 혁신 혹은 인적 쇄신의 어떤 내용을 굉장히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배경에는 파운드리 분야 그리고 반도체 분야 지금 삼성이 모두 다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위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반영이 되면서 두 분야에 대해서 모두 쇄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위기 경영에 대응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세계적인 AI 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곳이죠. 이미 엔비디아? 떠올랐죠. 네. 엔비디아라는 회사. 여기에 이제 삼성이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냐. 맞습니다. 이 문제도 지금 화두인데 이 엔비디아 CEO죠. 젠슨 황이 차세대 AI 가속기를 공개하는 모습. 이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But we need bigger GPUs. And so, ladies and gentlemen, I would like to introduce you to a very, very big GPU. Blackwell is going to be ramping to the world's AI companies, of which there are so many now, doing amazing work in different modalities. 자, 엔비디아가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AI의 선도주자고 지금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AI 반도체를 공급하기 위해서 너도 나도 지금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의 SK 하이닉스가 거의 뭐 독점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여기서 거의 빠져 있는 후발 주자에 가깝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삼성이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이게 좀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HBM이란 것은 반도체를 여러 개 쌓아가지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과를 높이는 이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예전에는 집적을 많이 해서 반도체에 대해서 칩을 같은 칩 안에 메모리를 많이 쌓게끔 구조하는 게 기술이었는데 이런 것을 넘어서 층을 쌓아서 연결시키는 게 기술이 되었다. 한 판에 많은 내용을 담기보다는 지금은 그걸 여러 층을 쌓아서 빠르게 속도를 높인다 이런 차원인 거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층을 쌓으면 어떤 이슈가 생기냐면 이 층 간의 연결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네. 층 간의 연결이 중요해지고 층 간의 연결도 도로가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연결을 하는 그런 어떠한 회로들이 여러 개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활하게 작동시키면서 발열을 안 시키는 것이 기술이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발열을 안 시키는 예, 것. 발열 안 시키는 기술이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만 좀 특화해 있다 보니까 원래 지금도 메모리 반도체를 많이 생산하고 삼성 아까 파운드리에도 진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HBM 시장이 한 2013년부터 이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파이가 작아서 삼성전자가 이걸 좀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도 좀 논란이 많았다. 왜냐하면 게이밍 위주로 이제 고대 메모리 같은 것들이 게이밍 위주로 썼기 때문에 메모리 시장이 작기 때문에 이거를 개발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슈가 좀 있어서 삼성전자는 약간 HBM 개발을 포기했고 네. SK 하이닉스는 어차피 이제 자기 메모리 반도체를 하니까 이것의 어떤 부분 사업으로서 HBM 기술을 굉장히 개발해서 게임사들의 커스터마이즈해서 납품을 했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대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가 AI 전환이 되자 보자 결국 굉장히 수요가 늘어나게 됐거든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면은 어떤 연산도 중요하지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저장할 수 있는 이 고대형 메모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이런 것 수요가 급증하게 됐죠. 그러니까 하이닉스는 이 가진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빠르게 이 시장에 적응을 했고 삼성전자는 사실은 기존에 이 시장이 좀 작았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포기했던 포기하기가 성과가 없다.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해서 판단을 잘못한 거네요. 그때 약간 판단을 잘못 AI 전환이 갖고 올 이런 것들이 조금 미스 판단, 그러니까 판단 잘못한 이런 경향들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쫓아가고자 지금 뭐 4세대 HBM 고대형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대응이 좀 늦었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과거 삼성이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굉장히 빠르게 대처했고 빠르게 해결했을 거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다시 고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이 다시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네. 이건희 전 회장이 했던 얘기죠. 자식이랑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 매번 이제 쇄신 얘기가 나올 맞습니다. 때마다 회자가 되는 메시지인데 당시 모습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 극단적으로 얘기해. 농담이 아니야. 마누라 자식 빼는 거 다 바꿔봐. 전 세계가 국제화로 가는 요 시기에 이제는 삼성이 안 변하면 영원히 국가적으로 1류,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5류. 잘 해봐야 1.5류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 삼성그룹이 질이다, 질. 양을 포기하고 질로 가자는 것도 아니다. 양 10%, 15% 낮추고 질로 가자는 게 왜 안 되느냐? 정말 요 앞으로 몇 년, 10년 사이에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금방 뒤지겠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더욱 긴장이 되네요. 더 앞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에는 오너 리스크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 회장이 저희 9년째 사법 리스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을 발휘해야 될 타이밍에 이걸 못해서 지금 이런 상황에 온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뭐 사실 오너 리스크도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이건희 회장님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갈 수 있었던 것도 경영 체제가 확실했기 때문에 그리고 오너십이 확실했기 때문에 갈 수 있었다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때 네. 이건희 회장님이 그러니까 고 이건희 회장님이 그 미국의 어떤 양판점에 가서 삼성전자 물건을 봤더니 저기 먼지 구석 있는 데 있었다라는 것에 충격을 받고 네. 우리 품질을 올리자라는 어떤 경영 선언을 하고 굉장한 삼성전자의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개념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이종 회장님, 부회장, 지금 회장님 아무래도 이제 사법 리스크 같은 것들이 크다 보니까 경영에 전면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문제점들은 또 지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지적되는 것들은 R&D 속도 같은 것들이 예전하지 못하다. 뭐 아무래도 최근에 중국 이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R&D를 24시간 한다. 뭐 그냥 흔히 말해서 굉장히 고부가 가치 산업에서는 투자 같은 것들 열어주고 있다. 그 인력 개발 같은 것들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뒤처지고 있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조직 같은 것들이 예전보다는 관료화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조금 성과가 안 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삼성전자 역시 이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역시 사장단 교체를 굉장히 빠르게 사실 단행한 것은 맞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두 분야 반도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를 동시에 이렇게 다 바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뭐 사법 리스크라든지 다른 리스크, R&D를 더 집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빠르게 뭐 개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